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는 생활, 생계를 얘기할 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죠. 먹고 산다.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나마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평범한 게 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2, 3천 원짜리 국수를 먹고 어떤 사람은 2, 3만 원짜리 국수를 먹겠죠. 가격은 10배 차이 나지만 실제로 그 국수를 먹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10배 차이는 안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고작 먹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먹을 때 그 먹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였죠. 90년대 이제 중반 후반이었는데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데 비디오를 틀어놓고 먹는데 비디오에는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먹는데 남이 먹는 모습을 이렇게 열광하면서 본대라고 얘기할 때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냐 뭐 고작 먹는 거 가지고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사투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서울 생활한 지는 대략 보니까 한 16년, 17년쯤 되는 것 같고, 뭐 제 나이, 그 기간, 16년, 17년 정도는 뭐, 저기 뭐죠. 이제 서울에 생활을 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지방에서 살 때는 서울에서 생활보다는 먹는 것에 좀 덜 집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지인들과 이제 어디 식당을 가면 횟집을 가는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이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러 10번을 가면 한 6, 7번은 혹은 4, 5번은 횟집, 서너 번은 고깃집을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16, 7년 전 이제 버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횟집 가는 횟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고깃집을 가는 횟수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비싼 집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집도 많고.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의 이제 범위라고 하면 서울에 왔더니 한 7, 8천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까지 가격이 이 범위가 되게 넓어졌더라고요. 좋은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고품질의 음식들도 되게 많구나. 저품질도 많고.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이제 먹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못 먹는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내가 너무 좀 싼 걸 먹나? 내가 좀 잘 못 먹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곧잘 들었거든요. 왜?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는 부자도 하루에 3끼를 먹고 가난한 사람은 뭐 적게 먹으면 뭐 한두 끼 이렇게 먹겠지만 그래도 먹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는 데서는 좀 더 평범함을 느끼고 그래도 자기만의 만족을 더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을 찍을 때는 되게 돈이 적게 들어가죠. 왜? 뭐, 뭐 스펙타클한 그런 뭐 장면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고작 요리하는 재료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뭐 요리 기구들 좀 다소 정적인 느낌이지만 그런 것들만 있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1980년대, 90년대 이제 경제적인 풍요를 되게 많이 누렸잖아요. 그리고 IMF 터지고 난 이후에는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IMF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실직했고 돈이 없는 어떤 젊은 청년이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낼 돈이 없으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할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내놓고 가가 아니라
급하게 뛰지 마. 뛰다가 뭐 넘어져. 이래요. 급하게 뛰지 마라. 뛰다가 넘어진다. 와, 그 얘기, 그 장면이 저는 이제 되게 좀 울컥했거든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겨우 이거 하나 먹고 돈 없다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너무 급하게 뛰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 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면 뭐 어느 국수집에 뭡니까?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그 젊은 엄마가 국수 하나를 시켜놓고 애들 둘한테 먹이는 거. 뭐 그런 얘기들? 고작 먹는 거 하나인데 겨우 국수 하나 가지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게 감동을 얻죠.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 홍대 쪽에 모 치킨집 젊은 사장이 그 어린 그 형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치킨을 배불리 먹이고 뭐야 머리 깎여도 해주고 했던 그 미담이 나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치킨 하나가 뭐라고 고작 이렇게 생각하지만 겨우 치킨 한 마리가 아닌 거죠. 그 어린 형제들에게는 그만큼 큰 비싼 음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치킨집 사장이 그 어린 형제들한테 줬던 그 치킨은 뭐 15,000원, 20,000원짜리 겨우 그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어린 형제들한테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준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겨우 음식 한 끼, 밥 한 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그러잖아요. 다음번에 밥 한 끼 하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 회사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이 요즘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됐거든요. 점심때 같이. 나이든 팀장, 과장, 대리, 사원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점심 메뉴는 어디지?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정하면서 데려가잖아요. 밥 사주고 요즘이야 뭐 더치페이 문화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밥을 사주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데려가면 밥 사주는 거니까. 물론 아이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투덜투덜 대지만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회식하면서 우리 한 식구냐, 야 우리 한 팀이야, 한 편이야, 이런 느낌들의 얘기들 되게 많이 했죠. 뭐 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랬던 이제 먹는 식문화, 좀 더 평범했던 이 먹는 게 이제 그거조차도 남한테 밥을 사주는 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식비까지 절약해야 돼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혼자 먹고 더치페이하고 있는 문화들이 되게 당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저처럼 좀 이제 노땅들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좋기도 한데 같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미 이제 요즘 이제 20대 30대 젊은 MZ 세대들이 들었을 때는 꼰대 지 얘기하고 싶어서 나는 당신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다라는 건 내 시간을 뺏기는 거야. 내 소중한 점심시간을 내가 왜 당신한테 상납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뭐 저처럼 이제 노땅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 또한 좀 아쉽고 안타까운 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먹는 게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참 이제 그런 먹는 것조차도 좀 삭막해지고 좀 외로워지는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규모가 뭐 10위이고 수입 수출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이고 작년에 4%의 경제 성장률을 내보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고 저기 답심리 지하에 그 수백만 명이 그 한 끼 밥을 얻겠다고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씁쓸하죠. 이게 과연 경제 성장률 4%를 보이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모습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그 가격이 싸든 비싸든 남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지금 부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큰 도둑들이 국회의원이다, 관료다, 대기업의 임원이다, 경영진이다, 재벌이다, 족벌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국민의 세금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한 끼 밥 값을 아껴서 애들 학용품 사주려고 그러고 학원비에 보태려고 하고 월세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떻게든 요즘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 또 1, 2, 3년, 5년 되게 혹독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건데, 경제 불황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는 제발 안 아끼고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죠. 왜? 잘 먹어야 또 더 땀을 흘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 뭐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을 더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머리를 많이 쓰고 뭐 전략 보호서를 쓰고 큰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통해서 뭐 IPO에서 큰 자금을 뭐 모으겠지만 저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몸 쓰는 노동하는 게 그 최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면서 자신을 좀 더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네.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하지 못해도, 좀 더 많은 성과를 갖지 못해도, 좀 더 높은 직급에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가족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역량을 또 잘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자신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신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근에 더욱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나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비록 비싼 음식은 아니더라도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먹는 것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